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비트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세계적인 부자 멘토 로버트 기요사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시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오르네. 떨어지면 망했다. 이런 감정 기복 속에 사고 팔기를 반복하죠. 결국 남는 건 수수료와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기요사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저축하고 뉴스에 따라 비트코인을 사고 팔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와 물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다르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만 1000달러. 과거라면 이 정도 수치의 시장이 들썩였겠죠. 람보르기니 타자. 인생 역전의 기회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검색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불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최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1년과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열기는 찾아볼 수 없다. 구글 트렌드의 비트코인 검색량도 조용하고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한때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 떠오르는 듯했던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들 역시 급락했죠. 암호화폐 분석 기업 FRNT 파이낸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도가 낮다. 사람들은 더 이상 람보르기니를 꿈꾸지 않는다. 대신 현실적인 토요타 코롤라를 고른다. 비트코인 자금 조달 금리도 2021년에 185%에서 현재는 2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롱숏 포지션 비율도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를 놓치는 집단 심리 현상입니다. 정작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지금 시장은 조용합니다. 기요사키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기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은 그 말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 모두가 두려움 속에 관망할 때, 기요사키는 오히려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자산 확보의 타이밍이다. 이 이야기의 기본에는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강조한 두 가지 경제 법칙, 그레셈의 법칙과 메트칼프의 법칙. 이 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돈을 벌게 만드는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그레셈의 법칙.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기요사키는 이를 현대 금융시장에 대입해 이렇게 말합니다. 달러는 나쁜 돈이다. 나는 그것을 절대 저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러의 실제 가치는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달러를 종이 쓰레기라고 부르며 저축은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가난을 확정짓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반면 금과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금은 채굴이 어렵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두 자산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메트칼프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 이론은 인터넷, 휴대폰, SNS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은행, 국가 단위의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자산이기에 메트칼프의 법칙에 부합하는 살아있는 자산이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기요사키는 메트칼프의 법칙을 따르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망할 운명이라고 단정합니다.
수요가 없고 실사용자가 적으며 생태계가 지속되지 않는 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 0.5비트코인만 있어도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된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0.5BTC는 단순한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부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요사키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사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 그게 금이든 은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은 자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의 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4천만 부 이상을 판매한 세계적인 금융교육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시각을 가르쳐왔죠. 기요사키의 특징은 단순히 지금 뭘 사라는 단기적인 조언이 아니라 왜 그런 자산이 부를 만든다고 믿는가에 대한 철학을 먼저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해 일관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주식, 채권, ETF 같은 금융 상품을 두고 그건 진짜 자산이 아니다. 금융 카르텔의 장난감일 뿐이라며 정부와 월가가 만들어낸 가짜부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통화로 사용되어 왔고 위기 때마다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은은 산업 수요와 함께 가치가 함께 오르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탄생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온 디지털 금입니다. 둘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도, 은도, 비트코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자유자산이라 부릅니다. 그는 정부의 유동성 남용, 연준의 무제한 돈 찍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부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연준은 돈을 찍는 것에 중독됐다. 정부는 부채를 무한정 늘리고 있다. 이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뿐이다. 즉, 그는 단순히 투자가 아닌 자산 방어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요사키는 단지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왔고 오랫동안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길을 먼저 걸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가격이 오르면 지금 사야 하나 고민하고 떨어지면 망했나 걱정하면서 손절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으며 자산을 삽니다. 혼란과 위기가 올수록 가치 있는 자산을 조용히 더 많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10년 뒤에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단 0.5BTC만 갖고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 단순한 예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숨어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 기요사키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기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걸 기회였다고 깨닫는다. 여러분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부분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달러에 의존할 것인지, 정부 정책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철학으로 자산을 지켜갈 것인지. 기요사키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준으로 오랫동안 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이 클수록 기회도 커진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항상 조용히 온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 조용히 찾아온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금도 수많은 논란과 혼란 속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부자가 된다는 진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뉴스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짜 자산을 믿고 변화의 시작을 만들 것인지. 기요사키는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팔지 않는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신도 그런 철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0.5BTC라도 그것은 부자가 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러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짜 자산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시간입니다.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타이밍이죠. 부자들은 늘 말합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을 먼저 한다고 말이죠. 부자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닌 수많은 확신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그런 선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가치 없는 돈을 쫓을 것인가? 가치 있는 자산을 홀드할 것인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이든 그 씨앗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